여러분, 혹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?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지?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일 텐데요. 오늘은 이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사실은 꽤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거대한 질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이 질문은요, 참 신기하게도 살아남았다는 어찌 보든 가장 원초적인 경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시인 브레이트의 문장처럼 말이죠. 어떤 사람들은요,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안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하필 나만 살아남았지?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떠올리게 된대요.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역설적으로 삶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거죠. 자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뜬구름 잡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. 바로 이 고통스럽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이 지점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왜 사는가라는 질문은요,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하는 그런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. 오히려 정말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 존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사실 인류는 역사 내내 이 질문과 정말 지독하게 씨름해 왔습니다.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? 이 질문을 처음 던진 게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우리 앞에는요, 수세기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인 인류의 지혜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. 움베르토 에코의 이 문장이 바로 그 말을 해주는 거죠. 우리는 난쟁이다.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?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쟁이니까요.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위대한 사상가들,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훨씬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 같은 분은요, 내가 그냥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의식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있다는 것,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모험이라고 생각했대요. 여기서 답을 찾은 거죠. 또 어떤 사람은요, 작가 카렌 블릭센처럼 세상 속에서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고 내 자리를 발견하는 그 깊은 소속감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때로는요, 그 답이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긍정, 바로 그 안에 있기도 합니다. 그냥 삶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복이다,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답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걸로는 뭔가 좀 부족하겠죠. 이제부터는요, 우리가 그들의 지혜를 재료로 삼아서 우리 자신만의 의미를 직접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제대로 된 도구가 필요해요. 그냥 수동적으로 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갈 우리만의 연장통, 도구 상자가 필요한 거죠. 자, 그 도구 상자 안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. 첫째, 깊이 읽기. 둘째, 주체적으로 생각하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글쓰기입니다. 첫 번째 도구, 깊이 읽기부터 한번 볼까요? 이건 그냥 눈으로 글자를 훑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책이라는 건 사실 저자 혼자 떠드는 독백이잖아요. 이걸 인류 최고의 지성들과 내가 직접 나누는 아주 생생한 대화로 바꾸는 정말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책을 딱 펴기 전에요,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. 내가 왜 이 책을 읽으려고 하지? 이 책에서 딱 하나만 얻는다면 뭘까?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면 독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2번째와 3번째 도구인 생각하기와 글쓰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. 윌리엄 진서의 이 말이 핵심을 짚어주는데요. 글쓰기는 곧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. 머릿속에서 막 맴돌던 생각들을요, 직접 손으로 써 내려가는 순간,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. 생각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3가지 도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까요? 그냥 주어진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직접 만들어가게 하는 그 힘,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정신과 의사이면서 끔찍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이 의미요법, 로고테라피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. 한마디로
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의미를 찾고 그걸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. 프랭클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줬어요.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죠. 근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는 아주 짧지만 정말 결정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창조할 완전한 자유와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읽고, 생각하고, 쓰는 이 모든 행위가요. 바로 그 선택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구체적인 활동인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저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. 이 도구들을 써서 매일매일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이야기는 결국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. 아직 쓰이지 않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로요. 소설가 김영하 씨의 이 말이 참 큰 울림을 주죠. 책을 쓰지 말고 한 문장만 쓰자. 창조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. 모든 위대한 시작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. 결국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. 어디서 찾아오는 완성된 정답이 아닙니다. 바로 지금 당신이 앞으로 써내려갈 그 다음 문장, 그 문장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만들어질 당신만의 이야기.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자, 당신의 삶이라는 책에 당신은 어떤 다음 문장을 쓰시겠습니까?